11번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지도는 개경 환도 결정에 반발하여 봉기한 바로 뭐죠? 삼별초가 되겠죠. 항몽 과정에서 가장 그 최전선에서 활약을 했던 이 삼변초가 이 개경한도 결국 몽골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여기서 반발해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처음에서는 배중선, 그 다음에 김통정 등을 중심으로 항쟁하였다가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삼별초는 최씨 정권의 사병 집단이죠. 원래 최씨 정권을 어, 세운 최충원은 도방이라는 사병 집단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했는데 그 아들 최우는 하나 더 만들었죠. 그게 바로 삼별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씨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어떠한 군대인지 살펴보죠.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창설된 것은 정종 때 창설된 광군이 되겠고요. 신기, 신보, 항마군으로 구성이 된 것은 윤간의 건의에 의해서 숙종 때 창설이 된 별무반이 되겠고요. 유사시의 향토 방위를 맡는 예비군은 조선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 후기 이제 소고군 체제가 있겠죠.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어, 이제 농한기 때 훈련을 받고 유사시에 투입이 되는 뭐 그러한 군대. 그다음에 옥기설 기준으로 9개 부대로 편성이 된 것은 통일신라기 중앙군에 해당하는 구서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고려시대의 교육, 관악. 관악은 이제 개경의 국자감이 유명하죠. 근데 이것이 고려 중기 이후 사학, 사립학교가 융성하면서 상대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최충의 지공고 출신, 과거 출제관인 최충의 문헌공도가 유명하고 그러한 사학이 12도나 번성하였습니다. 이에서 이제 관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뭐 국자감에 이제 서적포를 설치를 해서 이제 서적을 이제 만드는데 도움이 되게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예종 때 전문 강자인 칠제를 개설하게 됩니다. 무학제를 비롯해서 마치 최충의 구제학당 9개 구제 전문 강좌가 있듯이 칠제라는 걸 설치하고요. 그 외에도 뭐 청영각, 보문각 같은 도서관을 많이 이제 확충하고 그다음 이제 인종 때는 이제 경사 육학이라고 해서 유교 경전과 역사 등 이제 6개의 그런 강좌 중심의 그러한 좀 더 확충이 된 거.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어떤 것이 살펴보죠. 당의 유학생을 파견하였다. 이건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도당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최초연이 있겠고 빈곤과 등에 합격을 했습니다. 사획서원 국왕에게 인정을 받는 조선의 서원이죠. 이것은 이제 사학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이러한 서적 노비를 지급받는 혜택을 누리게 되고요. 글과 활쏘기를 가르치는 경당을 설립했다. 이건 고구려의 지방에 설립한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관리 채용의 독서 상품과를 시행하다. 이건 역시 통일신라 원성왕 때 어, 관리 채용 제도인데 골품제 한계에 의해서 제대로 되지는 못했죠. 13번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필해서 옳게 고른 것은 출전이 윤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윤간 장군의 아들입니다. 윤간 장군은 당연히 여진족과 항쟁을 했으니까 정벌을 했으니까 북진 정책 위주의 그런 사람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바야흐로 금이 번성하여 우리 왕조라 하여금 친하를 칭하고자 했다. 4대를 요구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진은 본래 우리가 상전이었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바로 고려 이제 인종 때 당시 이제 집권자가 이자겸인데 이러한 금의 4대 요구 수용에 대해서 이자겸 등 개경파들은 수용을 했고요. 반대로 이제 윤원이라 등은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자겸이 난 이후 도성이 불타자 나중에 이제 묘총이 서경으로 천도를 하고 금국을 정벌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자, 이 시점이 바로 이자기의 난이 일어나던 그 해입니다. 그래서 1126년이 되니까 정답은 쉽게 요 다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14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고려 회의기구로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관리들이 모여 이품 이상의 고위관리를 중서문화성은 제신, 그 다음에 중추원은 추밀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모여서 주로 국방 군사 문제를 다루었다. 이걸 제추회의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여기서 설명하는 도병마사, 병마, 국방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법제와 격식, 입법기관에 해당하는 칙목도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도병마사가 되겠고요. 이 도병마사는 국방 군사 문제만 다루다가 나중에 원간섭기 이후 충렬왕 때는 도평의사사로 개칭이 됩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정무를 다 거의 다 관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좀 더 기능이 확대되고 왕권을 제약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구성원도 더 늘어나게 되면서 귀족 연합적인 정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수도의 행정 치안을 담당하였다.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이것은 한성부가 되겠고요. 사헌부 사관원과 함께 언론 3사로 불리는 데는 조선의 바로 홍문관이 되겠습니다. 화폐와 곡식의 출납 회계를 담당하였다. 조선의 3사는 언론기관인데 이거는 고려의 3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임명에 대한 사견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고려의 경우에는 중서문화성의 하위관리 산품이하인 낭사와 감찰을 담당하는 어사대가 합자해서 대관을 구성하죠. 여기서 서경, 간쟁, 봉박을 행사하였습니다. 다음 15번 밑줄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경상북도 칠곡군 어쩌고저쩌고 문종의 아들인 그는 국청사를 중심으로 천태종을 개창했다. 천태종 바로 대각국사 의천이 되겠죠. 자, 이 사람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정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자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수행 방법으로 교관 겸수 교정 영목 광목과 선정 영목을 겸하여 수행하라 이 소리죠. 그 외에도 내외 겸전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론 연마 교정의 방법과 수행 선정 영법 이것을 함께 강조하는 교관 겸수 제시 5번이 되겠습니다. 보현시범가를 지어 불교교를 전파한 사람은 고려 초기 광종 때 활용했던 균여대사, 불교교육을 주장하며 수선사 결사를 조직한 사람은 보조국사 진울, 그 다음에 선문 영성집을 편찬하고 유불리처를 주장하였다. 진울에 이은 2대 수선사의 우두머리인 해심, 불교 관련 설화를 중심으로 상궁교사를 제도했다. 바로 일현승려가 되겠죠. 다음 16번 다음 제도가 시행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오는 것은 경정원년 처음으로 직상간 현직 전직의 전시과를 제정하였다. 문정 30년 다시 고쳤다. 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바로 전시과 제도 고려시대 때 관리들의 직역에 대한 대가로 토지를 지급한 것. 따라서 이 문제가 물어본 것은 고려시대의 경제를 물어보는 것이고 고려시대 경제는 딱 거의 두 가지로 많이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고려시대 대외교육 병난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성강 있고 또 하나는 화폐가 고려시대 때 처음 출현했다. 그래서 처음 나온 것이 바로 고려 성종 때 바로 건원중보가 되겠죠. 이후 고려 숙종 때 주전도감이라는 걸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화폐가 나옵니다. 해동통보, 사만통보, 심지어는 은병이라고 불리는 활구, 이런 것 등이 이제 활발하게 주전은 되지만 널리 통용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로 거래된 것은 발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청해진이 국제무역 거점으로 변성하였다. 이건 통일신라 장보와 관련되어 있고요.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정이 설치된 것은 신라 지증왕 때 509년에 설치가 됐고요. 설점 수세제
어, 영업을 허가하면서 세금을 걷는 것이죠. 그러면서 민간의 광산 개발 사채를 허용한 것은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려시대 민생 안정을 위해 시행한 정책, 간염병 확산을 대처하기 위해서 구제도감을 설치하였다 등등등이 나오는데, 자 제일 먼저 알아볼 것은 물가를 안정을 시켜야 되겠죠. 물가 조절 기구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상평창. 그 다음에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춘대 추납, 춘궁기 때 곡식을 꺼주고 가을에 갖게 하는 제도 의창. 그 다음에 병원과 약국이 필요하겠죠. 환자 치료와 빈민 구제를 위한 동서대비원. 그 다음에 의약을 품을 제공하는 해민국. 이 두 가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금도 필요하겠죠. 기금을 모아서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구제할 제자를 써서 제위보, 이런 것 등이 고려시대 때 사회 시책과 관련된 기구입니다. 정답은 4번인데 국산 약자 치료 방법을 정리한 향약 직성방이 간행이 된 것은 조선 초 세종 때입니다. 고려시대 의학서는 무엇이 있느냐? 고려 고종 때에 나온 향약 구급방이 있습니다. 헷갈리면 집성방이 있으면 좀 더 종합적인 것이고 좀 뒤에 나왔겠고, 구급방이니까 원래 그런 구는 아니지만 구제한다는 뜻이겠죠. 오래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될 것입니다. 다음 18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조선의 법궁 정궁, 바로 경복궁이죠. 경복궁은 한양 청도와 함께 처음 이제 들어섰는 지어졌는데,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제대로 이제 구실을 못하였어요. 그러다가 흥선대원군 임진왜란때 불타고 흥선대원군 때 다시 중건을 했지만 연이어서 비극이 일어났고 일제에서 수모를 많이 당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고종이 아간 파천 이후 러시아 공사원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온 후 여기로 항공했느냐? 아니죠. 정답은 1번인데 이것이 아니라 경운궁이 되겠죠. 이건 덕수궁이 되죠. 오늘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한양 총독하면서 제일 먼저 창건된 게 1395년 경복궁이고, 조선물산 공진의 일제시대 때 어떤 물품 박람회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경복궁에서 있었습니다. 잘 모르다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고요.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에 시해된 장소는 경복궁 맨 뒤 후원 건청궁 오코루라는 데서 이제 시해 당했습니다. 일제에서 궁궐 안에 조선 총독 건물이 광화문 바로 뒤에 여기에 세워졌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출전 삼봉집이라고 되어 있죠. 정도전이 되겠고, 이 사람의 그 불급 비판서로 불시잡변이 유명하죠. 선유, 앞선 유학자들이 불교도들 이거를 막 이제 논박하는 것인데, 정도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선 건국의 설계자이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통치 규범, 어, 규범을 마련했죠. 법에 의해서 통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 사람이 지은 것이 조선 경국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도성 설계. 예, 그래서 경복궁 안에 정각 명칭, 뭐 도성의 각 문 이런 거다 정도전이 명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5번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나머지는 누군지 살펴보도록 하죠. 계유정난을 계기로 정계에서 축출했다. 정도전은 계유정난이 아니라 1차 왕자의 난에서 축출이 됐습니다. 아예 죽임을 당했죠. 1398년 당시 세자 방석편을 들다가 이방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계유정난은 수양대군이 단종 때 김종소, 황보인 등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한 것이죠. 일본에 다녀서 해군대기를 편찬하였다. 이 사람은 신숙주, 수양대군 편에 섰죠. 기축봉사를 올려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우며 효종에게 북벌을 강권한 사람 송시열, 서인의 우두머리죠.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한 성악십도를 지은 사람은 퇴계 이황, 군주 스스로 성악을 익혀라. 20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이 우표성 인물은 15세기 조선과학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인물에 대해 말해볼까요? 예, 세종 때 문과 급제하고 세종 때 그 금속 발전 갑인자 제작에 참여했고 천문 뭐 이런 쪽에 조예가 깊은 사람인데 뭐 누군지 잘 모르지만 이제 조선 세종 때 활약한 이제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람이 이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것이 이제 장영실이고요. 장영실은 관노 출신이니까 문과에 급제 못했겠죠. 또 한 사람이 이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인 출신이에요. 문과 급제와 관련이 없어요. 이외에도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그 조선 시대 세종 때 천문역법에 가장 관여를 많이 한 사람이 이순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역법 관련돼서 이제 칠정산 네 편이 있죠. 김담, 정음지 등과 함께 칠정산 네 편을 편찬하였습니다. 이 칠정산이라는 것은 바로 한양을 기준한 자주적 역법서이죠. 그래서 정답은 쉽게 4번이고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도 나머지가 조선 세종대 또는 15세기 조선 과학기술 발전 그 시대와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종두법을 소개하였다. 자, 종두법이 이제 소개된 것은 뭐 박제가라든지 뭐 정약용에 의해서 처음 이제 소개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대한제국 때 조선 말에 이제 지석영 선생에 의해서 확대가 됐죠. 거중기를 설계해서 화성 건축 공기를 단축시킨 사람 다산 정약용이죠. 서양식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책인 이제 기기도서를 참고를 했고요. 동의보감을 완성한 사람은 광해군 때 허준. 대동유지를 제작하였다. 조선 철정 고종대의 바로 김정호 선생이 있죠. 전혀 시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4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